지난 10월 2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영화 조커가 정식으로 개봉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깊게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가 생각했던 영화가 아닌데 라고 느끼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재미를 더해드리기 위해 조커의 주관적인 해석을 준비해봤습니다. 작중 아서플렉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나 영화 속 장면들이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질 내용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 영화 조커를 관람하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영화 조커는 철저한 반전 영화입니다. 평범한 아서가 조커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평범한 아서가 되고 싶었던 조커를 그려내는 반전을 담고 있죠. 불행하고 소심한 한 남자가 재수없는 하루 속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며 생기는 잔혹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다시 내용에 대해 생각해봐야 이 반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커를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라는 생각으로 관람하면 기대와 달리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관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과 시선이 서로 다르다는 거겠죠.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커는 철저한 반전 영화입니다. 예고편 속 악덕 정치인으로 나올 것 같았던 토마스 웨인은 실제로는 아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선량하지만 약한 소시민을 대변할 것 같았던 아서플렉은 순수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광대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커는 아이러니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예고편 속 아서플렉은 혹독한 환경 속 슬픈 웃음을 짓는 광대로 묘사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건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인 가정 환경 속에 있었으며 아서의 고통은 그의 어머니가 방관한 유년 시절 학대의 결과물이었죠. 아서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인생을 희생당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죄책감 없이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인간 페니 플렉을 살해하고 맙니다. 웃으며 살아가라는 페니의 말에 따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정신병으로 여겨지던 발작적인 웃음을 약으로 치료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원인이 페니 플렉이었던 것이죠. 중반까지도 아서는 페니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과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모는 세상을 증오했으나 진실은 자신과 어머니 모두 정신병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조차 과대망상에 불과했죠. So awful, isn't it? 여기서 토마스 웨인과 페니 플렉의 관계에 대해 관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페니 플렉은 병원의 진단대로 과대망상증이다. 페니 플렉은 토마스 웨인과 연인 관계였고 아서는 둘의 자식이다. 페니 플렉은 토마스 웨인과 연인 관계였지만 아서는 자식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 모든 보기에 관계없이 아서가 어릴 적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페니 플렉은 이를 방관했고요. 아서의 등에는 라디에이터에 묶여 화상을 입은 자국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기록을 본 아서에게 친부는 누구인지, 친모는 누구인지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때 토마스 웨인에게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고 울부짖던 아서는 페니 플렉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토마스 웨인의 사진을 구겨버립니다. 토마스 웨인을 통해 추락한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서는 페니 플렉을 죽임으로써 이미 자신의 삶에 절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보기 중에 페니 플렉이 과대망상을 겪고 있었다는데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이미 관객 중 몇 명은 병원의 진단에 의구심을 품고 자신의 생각을 극대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페니 플렉과 아서 플렉처럼 말이죠. 영화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혼란을 의도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과대망상에 빠진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페니 플렉이 과대망상임이 맞는 듯 합니다. 아서 플렉은 학대로 후천적인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인물로서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춤을 추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은행원 3명을 살해했을 때로 직장에서 잘리고 폭행까지 당한 그는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우발적으로 2명을 살해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리에 부상을 입고 도망가는 나머지 1명의 동선을 파악하며 쫓아가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아서가 사람을 처음 죽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철저합니다. 살해 직후 그는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놀라서이지 살인이라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도 없는 장소에 도착한 그는 뜬금없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직장 동료 랜드를 죽인 후 계단에서 환희의 춤을 췄던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시에 아서 플렉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인물상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신의 개그가 TV에 나오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하죠.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흥미롭게도 작중 아서 플렉은 자신의 분노를 애써 참으며 오히려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상 징후들을 정신병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죠.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겪는 병세가 어릴 적 학대로 인한 사고의 결과물임을 깨닫자 아서는 애써 누르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주저없이 엑셀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아서는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의 조크는 자신에게만 웃기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농담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으니까요. 머레이쇼에서 음주운전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는 농담을 하는데 아서는 진심으로 그 농담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왜 재미없지? 유머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탠딩 코미디에서 남들보다 한 템포 늦게 웃으며 남들이 웃는 타이밍을 노트에 적어가며 학습하는 모습을 통해 아서에게 웃음의 개념이란 상대적이며 매우 고립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웃음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학습을 통해 짐작만 할 뿐으로 머레이쇼에서 새 놈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죠. 무자비한 고담의 환경이 아서로 하여금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담이 아서에게 좀 더 따뜻한 공간이었다면 자신의 본성을 찾는 시기가 늦춰지거나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조커가 상담을 받는 도중 미친 듯이 킬킬대며 웃자 상담사가 따뜻하게 왜 웃는 건지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조커는 상담사에게 내가 왜 웃는지 이해 못할 거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줄곧 남에게 자신의 조크와 불행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과 달리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이유로 달관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서의 갑작스럽게 터지는 웃음 또한 발작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웃겨서 웃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약을 모두 끊었음에도 조커로서 각성한 이후로는 발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웃음의 기준이 남들과 달랐을 뿐이죠. 조커를 환호하는 폭도들 속에서조차 그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커의 행동 하나하나에 큰 영향을 받아 시민들은 폭도가 되었지만 정작 조커에게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일절 없었으며 조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폭력성을 대변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패드립을 서슴지 않는 인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장애인 비하로 논란이 된 인물을 응원하기도 하죠. 사람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무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독 토드 필립스와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영화 조커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봐주길 바라는 듯 하지만 영화 조커를 현실과 분리해서 보기에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요. 만약 머레이가 아서를 조롱하지 않았다면, 토마스 웨인이 아서에게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건넸다면, 지하철에서 은행원들이 아서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직장 동료가 아서를 매도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총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직장 상사가 아서를 조금이라도 믿어주었다면, 어머니가 어릴 적 아서를 학대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면 아서는 조커라는 행복한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인생처럼 말이죠.